안녕하세요.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 테슬라에 도전한 엔비디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은 자율주행 시장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 AI 모델인 알파마요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알파마요 모델을 탑재한 신형 CLA 모델을 올해 1분기부터 북미 시장에 인도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은 시뮬레이션상의 이론일 뿐 이라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독점한다고 믿었던 자율주행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분석이 쏟아졌고,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기술적 해자가 무너졌다는 성급한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리포트에서는 현재 드러난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팩트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와의 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질 수 없는지, 그리고 벤츠의 출시가 가지는 비즈니스적 한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황은 기술의 대결이 아닌 데이터의 기원과 비즈니스 확장성의 대결이며, 이 구조적 싸움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챕터 1. 데이터의 기원, 생성된 가상세계대, 생생하게 체험한 야생.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출처입니다. 데이터의 차이가 자율주행 결과물의 확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엔비디아의 방식은 시뮬레이션과 생성형 AI입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알파마요는 가상 공간인 옴니버스에서 학습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물리 엔진을 통해 100억 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효율적입니다. 실제 도로에서 사고를 낼 필요 없이 위험한 상황을 무한대로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 벤츠 CLA에 탑재될 자율주행 기능은 이러한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선이 명확하고 변수가 통제된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의 방식은 리얼월드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의 실체적 체험을 통한 학습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5년 이상 전 세계에 판매된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실제 도로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실체적 체험입니다. 현실에서의 도로 환경은 수없이 많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체험하지 않고 상상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하는 경비행기, 트럭에서 낙하하여 도로를 굴러다니는 간이 화장실,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춤추는 보행자. 이상 세 가지 상황만 가정해도 개발자가 코딩으로 생성하기 어려운 무수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테슬라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물리 세계에서 이러한 변수 상황의 데이터를 실체적 체험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신경망을 단련했습니다. 경험의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5년의 시간을 테슬라는 축적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는 엔비디아의 방식은 가상학습 과정으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는 완벽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방식은 거리에서 싸우며 성장하는 파이터를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적한 마지막 1%의 엣지 케이스, 바로 롱테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율주행의 완성도는 99%의 일상주행이 아니라 1%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에서 판가름 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한 알파마요가 벤츠 CLA에 탑재되어 도로에 나왔을 때 테슬라가 5년간 겪었던 수억 번의 실제 개입 데이터 없이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변수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실측 데이터의 복잡도와 밀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챕터 2. 배포의 현실, 제한된 구역 vs 무제한의 확장.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기술의 배포 방식입니다. 여기서 벤츠와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전이라는 명분과 리스크 회피는 벤츠의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벤츠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단 한 번의 자율주행 사고로도 브랜드 가치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츠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보수적인 배포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분기 출시되는 벤츠 CLA의 자율주행 기능은 예상하건대 ODD, 즉 운행 설계 영역이 엄격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리적 제한으로 정밀 지도가 확보된 특정 고속도로나 주요 도심 구간에서의 자율주행과 또 하나는 환경적 제한으로 악천후나 비포장도로 등 센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의 기능 차단을 예상합니다. 즉, 엔비디아와 벤츠는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테슬라가 정복해온 야생의 환경으로 진입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웨이모가 10년이 지나도록 특정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어디든 가는 차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밀기도가 없는 낯선 도로, 차선이 지워진 시골길, 심지어 신호등이 없는 로터리에서도 차량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범용 솔루션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또 젠슨 황이 언급한 2027년 엔비디아의 파트너사가 로보택시를 런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도 위를 달리는 셔틀에 머물 공산이 큽니다. 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어디든 가는 택시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확장성의 차이는 수익성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특정 구역에 갇힌 서비스와 전 세계 모든 도로를 잠재적 시장으로 두는 서비스의 가치는 비교 불가능할 것입니다. 챕터 3. 통합의 지옥. 벤츠는 시도하지만 다른 제조사는? 세 번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문제입니다. 벤츠 CLA 자율주행차 출시는 엔비디아 진영의 성공처럼 보이지만 이를 다른 제조사로 확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전장사업부 하만을 통해 GF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GF의 ADAS 사업부를 인수한 것은 엔비디아 연합군에게 분명한 호재입니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주요 완성차에 카메라와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은 이번 인수를 통해 검증된 센서 하드웨어와 유럽 도로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데이터가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학습에 투입된다면 시뮬레이션 학습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과 폭스바겐이 유럽의 개인정보법을 해결한다고 가정하고 데이터가 확보된다고 해서 자율주행이 빠르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편화와 최적화 비용이 해결 과제입니다. 문제는 데이터의 파편화입니다. 벤츠 CLA가 알파마요를 탑재하기까지는 엔비디아와 벤츠 엔지니어들의 장기간에 걸친 협업과 최적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을 폭스바겐 골프, 현대 아이오닉, 도요타 캠리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가 될 겁니다. 차량마다 카메라의 설치 높이와 각도가 다른 점, 휠베이스와 조향 응답 속도가 다른 점,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다른 점 등 수없이 많은 물리적 변수를 AI 모델에 맞게 다시 튜닝해야 합니다. 이를 업계에서는 통합의 지옥이라 부릅니다. 테슬라는 FSD가 갖춰진 상태에서도 모델 Y와 사이버트럭 단 두 차종의 차이를 잡는데도 1년을 소모했습니다. 수백 종의 라인업을 가진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제각각인 하드웨어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변경하며 빛의 속도로 업데이트할 때 엔비디아 연합군은 각기 다른 부품사들의 사양을 조율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챕터 4. 경제적 해자, 무임금 데이터 라벨러 대 비용 구조의 한계.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테슬라 차량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용으로 전기를 충전하고 시간을 들여 운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행 데이터와 엣지 케이스는 테슬라 서버로 전송됩니다. 전 세계 600만 명의 테슬라 운전자는 테슬라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일하는 무임금 데이터 라벨러입니다. 차가 많이 팔릴수록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데이터 플라이휠입니다. 데이터 생성의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엔비디아 연합입니다.
엔비디아 진영은 구조가 다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H100과 같은 고가의 GPU 수만 개를 가동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장비 투자비와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또한 삼성과 같은 파트너사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공유받으려 해도 데이터 정제와 통신 비용이 발생합니다. 테슬라는 돈을 벌면서 데이터를 쌓는 구조이고 엔비디아 연합은 돈을 쓰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제적 효율성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챕터 5. 초격차를 완성할 테슬라의 3대장 FSD, 그록, 스타링크.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섰음을 증명하는 독자적인 생태계 3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인식에서 추론으로 발전하는 그록.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빨간불엔 멈춘다 등 규칙 기반 학습과 인식을 잘 수행한다면 테슬라는 거대 언어 모델인 그록을 차량에 탑재하여 상황 추론의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시위 현장이나 경찰의 수신호 상황에서 그록은 신호등은 빨간불이지만 경찰이 수신호로 진행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신호를 무시하고 서행하여 통과한다 는 고차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엔비디아 칩, 토르도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가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의 제한된 전력으로도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효율적으로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능력은 자체 칩인 AIO를 설계하는 테슬라가 한 수 위입니다.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통신망, 스타링크입니다. 로보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연결성입니다. 차량이 관제 센터와 끊기는 순간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테슬라의 경쟁사들은 SKT, 버라이즌 등 통신사의 5G망에 의존합니다. 기지국이 없는 산간 오지나 터널 혹은 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거기에다 막대한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 지구 전역을 커버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전쟁터에서도 테슬라 차량은 연결됩니다. 통신 비용 역시 내부 거래로 처리되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 우위를 가질 것입니다. FSD가 눈과 손발이고 그록이 뇌라면 스타링크는 끊어지지 않는 신경망입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완전체 생태계는 엔비디아, 삼성, 폭스바겐이 아무리 연합해도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테슬라만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젠슨 황이 쏘아 올린 자율주행 이슈를 팩트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엔비디아와 벤츠의 행보는 자율주행을 상향 평준화로 이끄는 중요한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진영은 스마트폰 시장의 안드로이드처럼 거대한 표준 진영을 형성하려 할 것이며 최소한 고속도로와 같은 정해진 환경에서는 테슬라와 대등하거나 더 안락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이미 내연차의 크루즈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테슬라 주가는 하락하고 시장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벤츠가 출시하는 차량에 자율주행을 목도할 때까지 평상심을 가져도 된다고 분석합니다. 엔비디아 진영이 서로 다른 부품을 맞추는 통합의 지옥을 건너고 안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서비스를 준비하는 동안 테슬라는 이미 울타리 밖 야생의 도로에서 1%의 롱테일을 헤쳐나와 오스틴과 베이 에이리어의 조향장치 없는 사이버캡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경쟁자가 따라올 때까지 쉬며 멈춰있는 타겟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매일 데이터가 쌓이고 인공지능이 진화하며 위성망이 촘촘해지는 가속하는 선구자입니다. 젠슨 황의 도발과 함께 엔비디아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역설적으로 테슬라가 구축해 놓은 구조적 해자의 깊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일시적인 동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팩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롱테일 고통의 시간을 직접 경험한 일론 머스크가 해볼 테면 해보라 는 말을 남긴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찾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